자, 빨리 갑시다. 빨리 해가지고 빨리 끝냅시다. 뭐든지 일찍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죠? 좋은 강의자는 강의를 일찍 끝내는 사람. 아니 10분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해킹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사람들 많이 하는데 해킹 잘 돼요. 잘 되고 어택도 잘 됩니다. 성공도 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리스트 된 거 보면 아마 가장 충격적인 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코인인데 올해 그냥 장난삼아 누가 1.1밀리언 해킹하고 돌려줬어요. 화이트 해킹을 하고 돌려줬어요. 여러분도 오늘 가서 이제 셀프 해킹 어떻게 할지 보고 한번 해킹하는 것 좀 프랙티스 좀 해봐요. 아니 나는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블록체인을 하고 싶으면 해킹하는 방법하고 그거에 맞게 프로텍트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킹해보는 방법도 어택하는 방법도 잘 들여다보고 어택하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들 리스트가 또 쫙 나와 있어요. 또 인터넷에 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해킹하는 방법. 특히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비트코인 캐시 어떻게 해킹하나. 아예 커뮤니티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서로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킹하고 난 다음에 캐시하는 게 또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클래식 이게 털린 이유가 이더리움이 지금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더리움 우리가 쓰는 이더리움하고 ETH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두 개가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POW로 자기네들은 계속 남아있겠다고 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금 POS로 가겠다고 그러는 그룹이고, 이더리움은, 뷰테린이, 그 리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 옛날 사람, 마이닝 써가고 우리 POW 쓰겠다는 거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는 누가 장난삼아 해놓고선 110만 불 털어놓고 그러놓고 돌려줬는데 여러분들 110만 불 털어놓고선 돌려줄 때 되게 아까웠을 것 같죠, 그죠? 이게 되게 나쁜 거는 근데 이게 수도니머스 하잖아요. 우리 저기가 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어나니머스 한 건 아니에요. 수도니머스 한 거예요. 익명성을 주는 건 아니고 가명성을 줘요. 완벽하게 익명성을 줬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자기 털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추적을 해갖고 찾아내야 되는데 추적해갖고 찾아내는 게 사실은 가능한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아서 저기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돈을 한번 가지면은 그 다음에 그걸 캐시아웃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터는 나라 중에 가장 많이 털고 있는 나라는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털고 있어요. 한국 거래소들 많이 털리잖아요. 거래소들이 많이 털리는 이유는 뭘까? 거래소들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래소들이 지금 2016년까지의 그 통계에 의하면은 3분의 1이 털리고 전체의 3분의 1이 털립니다. 3분의 1이 털리고 그 중에 그 중에 반은 털린 거에 반은 문을 닫았어요. 털린 게 하도 많아서. 지금 마운트 꺽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한 번 털릴 때 4억 5천만 불이 털렸는데 처음에는 5천만 불인가 털렸다가 두 번째 털릴 때 4,500만 불 털리고 그랬는데 털린 거래소가 또 계속 털리는데 거래소가 털리는 이유는 거래소가 많은 물량을 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래소가 털려서 액수가 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지. 그죠? 개인이 조그맣게 털리는 거는 뉴스에 안 나오니까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개인이 털리는 건 또 액수도 작으니까 그만큼 프로핏도 없고 그 대신 이제 지갑이 프로그램 에러가 있으면 지갑이 통째로 털릴 수 있죠. 지갑
왜 지갑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지갑을 그 프로그램 코드가 있으면 그런 지갑을 털어가지고 지갑 자체가 털리는 방법은 있지만 제일 많이 거래소가 털리는 이유는 거래소에 돈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래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51% 공격, 요즘은 많이 나오는 게 51% 공격이에요, 사실은. 쉽거든. 이론적으로도 쉽고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이스 해쉬 갖고 51% 그냥 렌트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다 집어넣어. 가령 이제 모나코인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모나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모나코인 갖다가 집어넣어. 그죠? 집어넣었다가 한 2주쯤 둬. 2주마다 이제 난이도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2주쯤 둬. 그 다음에 빼. 그럼 난이도가 확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난이도가 2주쯤 있다가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블럭 생성이 잘 안 되니까 난이도가 확 내려간다고. 내려간 다음에 자기가 다시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51%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딱 자기가 집어넣는 순간에 갑자기 난이도 쉬운 상태에서 자기가 거의 모든 걸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저것만 연구하고 있으면 해킹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이 어태커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거래소들이 많이 털리는 이유가 북한 사람들이 한글도 많이 알고 구멍도 많이 보고 이러니까 한국 거래소들은 그래서 많이 털리고 있습니다. 작년 비트코인은 작년에만 2번 털리고 재작년에 2번 털리고 3번, 재작년에 1번 털렸나 뭐 그래갖고 지금까지 최소한 3번은 털렸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대부분은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POW가 문제가 많아. 그죠? POW는 전기값도 많이 들고 뭐 해싱 채굴기도 사야 되고 뭐 이런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POW는 돈 많은 사람한테 장비 많이 산 사람한테 채굴권 주는 거잖아. 주조 차익 주는 거잖아. 그죠? 주조 차익은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박창기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조 차익을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주조 차익을 어떻게 나눠줄 건데 주조 차익 주조권을 줄 건데 주조권을 어떻게 줄 건데 장비 많이 가진 사람 순서로 가져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 순서로 주자. 그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예요. 지분 증명. 지분을 가지고 지분 많이 가진 순서로 해갖고 줄게 해갖고 하는데 지분 증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하는 원칙을 생각하면은 부자가 또 부자 되는 거잖아 하는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 반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부자 되는 건 하는 대신에 뭐 네가 며칠이나 갖고 있었는지 가지고 따져줄게. 코인이 있으면 그 코인을 락업을 해놓는데 그 락업한 코인이 며칠이나 네가 갖고 있던 건지 내가 저기를 할게. 카운트 해줄게. 그거는 이제 부자가 부자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잖아요. 아니면은 랜덤하게 그냥 NXT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그냥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 퍼센티지가 아직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뽑아줄게. 저기를 해줄게. 지분 증명한 사람, 저희가 레지스터 한 사람들을 그냥 랜덤하게 뽑아줄게. 이게 지분 증명 방법으로도 쓰이고 라운드 로빈으로도 쓰이는데 라운드 로빈은 뭐예요? 그냥 돌아가면서 한 명씩 가져가는 거, 한 명씩 저희 채굴권 가져가는 거. 라운드 로빈의 문제는 내가 숫자가 적으면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 돼 버려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갖고 그냥 그거 갖고 하는 게 제일 방법은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POS 알고리즘은 보통 2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냥 크리에이터가 어쨌거나 블락 프로듀서를 하나 뽑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블락을 포스트를 해.
그냥 체인에다 포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가 나중에 밸리데이션을 해줘.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뭐 밸리데이션이 안 되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갖고 그걸 저기를 해야 돼. 리트랙트를 해줘야 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블락을 하나 포스트 해놓고 나중에 리트랙트 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방법은 일단 프로포저를 내게 해. 프로포저를 내게 해갖고 밸리데이터가 밸리데이션을 해줘. 그럼 밸리데이션 된 상태에서 그게 밸리데이터 한다 그러면 블락에다 넣어줘. 그리고 그게 보우팅 파워 가진 사람이 나머지가 보우팅을 해갖고 yes 해주면은 그게 밸리데이션이 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심플 마인드드 저기고 이거는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블락 프로듀싱 하는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고 배신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밸리데이션 해주는 사람이 또 사기꾼일 수 있잖아. 우리 사기꾼이 늘 있잖아요.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어둠 속에서 사이버 공간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해갖고 심플 마인드대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리 전기값 안 들어도 되고 뭐 시큐어하고 뭐 센트럴리제이션이 조금 줄어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저걸로 한 거에 비해서 그 POW에 비해서 POW는 장비 많이 가진 사람한테 센트럴리제이션이 되니까. 문제는 이것도 여전히 리치한 펄슨이 리처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펀드의 어느 많은 부분이 락업 되면은 그 다음에 리퀴디티가 이게 유동성이 생겨야 되는 유동성이 갑자기 줄어드는 저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은 내가 너무 많이 풀어놓으면은 풀어놓은 게 락업이 되니까 나름 리퀴디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리퀴디티가 없는 상태에서 리퀴디티를 줄여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타이트해진다는 거죠. 그 리퀴디티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저희가. 그 다음에 문제는 POS 간 코인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지갑 그렇게 많이 저기를 안 해요. 파티시페이션을 잘 안 해요. 블락 프로듀싱 하는데 블락 프로듀싱 하는 건 난 관심도 없고 내가 그냥 지갑에 있는 거 그냥 지갑 해놓고 그냥 나 쓸 텐데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제로 마이닝 블락 프로듀싱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거야. 한 100명 이내, 50명 이내, 10명 이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코인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블락 프로듀서가 확 줄어들어갖고 처음에 우리가 했던 센트럴리제이션 프로블럼에 그대로 다시 들어가.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요. 거기다 그렇게 되면은 몇 명이 블락 프로듀싱을 하면 콜리딩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또. 그죠?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POS를 쓰는 그 코인들은 콜리딩이 너무 쉬워진다. 그래서 너무 쉬워지면은 리라이딩이 언제나 가능해요. 우리 처음에 임뮤터블 하다고 그랬는데 POW 잘 임뮤터블 하지 않잖아요. 근데 POS도 또 임뮤터블 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POS의 공격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지금 이게 페널티가 없을 때가 아까 알고리즘 두 개의 경우의 문제인데 내가 밸리데이터가 하나가 이제 블락을 생성을 해갖고 포스트를 했어. 근데 밸리데이터가 이거 아니야.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올렸어. 그러면 3분의 2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어떤 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지 모르잖아. 진짜라는 개념은 여기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지. 그래서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따지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블락을. 그게 그 POS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를 nothing at stake라고 합니다. 나는 관계없어. 이거 관계없이 그냥 양쪽으로 다 걸쳐 놓을 거야. 이거거든요. 자기가 스테이크가 걸린 게 없어 버리면은 양쪽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nothing at stake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제일 쉬운 거는 이거 디펜드 하는 거는 이거를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죠. 페널티를 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밸리데이션을 해서 자기가 처음에 블락을 잘못된 블락을 포스팅 했으면은 그거를 페널티를 엄청나게 줘. 다 뺏어버려. 뺏어버리는 페널티를 주면은 잘 안 할 거잖아. 저기도 밸리데이터도 그렇잖아요. 밸리데이터도 거기다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밸리데이션 잘못해주는 거에 대한 페널티를 왕창 주면은 그게 잘 없어지죠. 거기다가 잘못된 거에 보우팅을 하잖아요. 잘못된 거에 보우팅하면 잘못된 거에 보우팅하는 만큼 페널티를 줘버려. 그럼 디펜드가 상대적으로 되게 굉장히 쉬워지고 POS는 최근에 나온 POS는 대부분 이 방법을 씁니다. 예, 드로백은 뭐 설명을 했고요. 디펜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 그 POS 같은 경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67%가 찬성을 해야 돼요. 67%가 찬성을 해야지 인준을 받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저기를 코인을 어택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34%를 가지고 있어. 34%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보팅을 안 해. 67%가 보팅을 해갖고 예스를 해야 되는데 66%만 보팅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코인 자체가 그냥 스태그넌트해지는 거예요. 그냥 끝.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죠? 내가 34%를 가지면은 67%가 안 되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블락이 추가가 안 되니까 그냥 어떤 코인 하나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어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리티 갖고서는 어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34% 가만 있자. 뭐지? 34% 어택. 무슨 딴 얘기인데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잊어버렸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센서십도 67%가 어택커가 34%보다 크면은 34% 보팅 파워를 가지면은 뭐를 빼버릴 수가 있어. 그냥 그 센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특히 아까 블랙리스팅 했던 것처럼 그냥 블랙리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저 POS에서도. 그래서 POS 해갖고 그냥 나 이거 빼버릴래? 그럼 빼버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갔으면은 어그리가 안 되니까 블락이 추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빼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센서십 어택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센서십을 커스틀리하게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POS는 그게 없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타적인 아주 굉장히 나이스한 저기들이 있어야 된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다, 이걸 막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34% 어택 같은 경우. 사람들이 정말 선한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좀 황당하죠?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건 넘어갑시다. 뭐 굉장히 그 POS도 나름 공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가려고 그러면 너무 골치 아프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DPoS는 뭐냐면은 델리게이트가 POS를 써놓고선 하다 보니까 POS 사실 우리가 어드미트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잘 돌아가는 건 POW예요.
POS는 상대적으로 구현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자기 스테이크를 일단 집어넣어 놔야 되잖아요. 집어넣어 놓고 그 사람들이 집어넣은 지분만큼 저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블락 프로듀싱 하는 권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를 스테이크를 넣어놨어. 10%를 넣어놨으면 10% 넣어놓은 거에 맞게 10%의 찬스만큼 블락 프로듀싱을 할 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10번 블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은 만들어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랜덤하게. 어? 그죠? 랜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여태까지 많이 안 나왔어요. POS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왔어. 아까 얘기했지만 동전 던질 때 10% 확률로 동전이 앞면에 나와야 되면 그게 제대로 구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령 퍼즐을 얘기할 때 우리가 퍼즐을 하는데 사실 저기로는 따지면 POW에서는 이미 배웠겠지만 제로수 갖고 따지잖아요. 앞에 제로수 몇 개인가. 그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 만든 퍼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령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걸 우리가 퍼즐로 씁시다. 이러면 1부터 1000만까지 더하는 거 이걸 퍼즐로 씁시다. 그러면 제일 빠른 컴퓨터가 그냥 무조건 1등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10% 확률 가지고 10%의 찬스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쉽지만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POS는 사실은 구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대로 된 게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저기 같은 경우도 누구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POS 만드는 구현하느라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으니까 지금 이제 그거 갖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그 다음 나오는 게 DPoS인 거예요. DPoS는 우리 이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사람들이 또 들락날락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기 스테이크 홀더라고 하면서 스테이크 홀더라고 생전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묻어놓고서 안 들어와.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블락 프로듀싱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죽어 있는데 저 사람이 제 순서인데 블락 프로듀싱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다음 선수로 넘어가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쭉 넘어가는 순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엔.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몇 명만 하는 사람들만 뽑자. 제일 큰 문제는 POW나 POS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해갖고 시간 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블락 프로듀싱 하느라고 시간 끄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블락 프로듀싱 때문에. POW는 퍼즐 푸는 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POS는 스테이크 홀더들 찾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P2P 네트워크로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P2P에서 사실은 하잖아. 그래서 중앙 서버가 있어갖고 야, 네가 순서야. 그러고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네가 아니고 이게 랜덤하게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너야 이러고선 시스템에서 P2P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앙 서버가 없어. 그래서 고통받는 거잖아요. 사실 뭐 서버가 있어갖고 너 다음이야 이러고선 얘기해주면 얼마나 쉽겠어.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생기는 거잖아요. POW 같은 경우는 10분마다 만들어. 그거 가만 생각해보세요. 왜 10분마다 만들어? 1분마다 안 만들고. 그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4초마다 블락을 만들어요. 왜 14초마다 만드니? 왜 14초예요? 너 대답 좀 해줘. 왜 14초냐면은 지구를 반바퀴 P2P 네트워크에서
P2P 네트워크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옆에 있는 컴퓨터가 옆에 있는 컴퓨터, 옆에 있는 컴퓨터, 옆에 있는 그래갖고 돌아가서 지구를 반바퀴 돌아가는 게 P2P 네트워크야. 그 지구 반바퀴 돌아가야지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거잖아. 양쪽으로 도니까. 평균적으로 그게 14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초야. 내가 생각하기에. 물론 내가 뷰테린한테 너 이랬니? 그런 거 물어보지는 않았어. 근데 보나면 안 하죠. 그죠? 평균적으로 14초 걸리니까 P2P 네트워크에서 그 사이즈의 그 이더리움 사이즈가 이더리움 블락 사이즈는 뭐 한 메가쯤 되나요? 나 이더리움 메가 사이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블락 사이즈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건 메가쯤 된다고 그러면 메가바이트 뭐 몇 메가바이트 된다 그러면 그 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지구 반바퀴 돌리는데 P2P 네트워크 통해 갖고 돌리는데 14초 걸린다는 거. 중국 들어갔다 나와야지. 중국 들어갔다 그러면 2분은 걸릴 텐데 14초라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서 14초 걸리는데 그러면 또 뭐가 문제야? 14초 걸리면 포크가 항상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14초로 세팅을 하면은. 그래서 이더리움 보면은 이더리움 다음 주에 누가 와서 설명을 하겠죠. 이더리움 보면은 엉클이니 뭐 엉클의 엉클이니 뭐 이래서 이상한 컨셉트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줄이고 싶은 거예요. 10분은 충분히 만들어 놓은 거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걸 1분으로 줄이는 걸 몰라서 10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는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랬는데 14초로 내리고 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14초로 내렸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포크가 생기는 거야. 동시에 14초 내에 블락 만들 만큼 난이도가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이도가 낮으면 웬만한 컴퓨팅 파워 가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 그럼 포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떤 블락에는 이게 들어가고 14초 만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고 있는 트랜잭션만 자기가 넣어서 만들 건데 그렇지 않은 트랜잭션이 들어간 그 블락도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야. 포크가 생기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엉클이 필요하고 무슨 엉클에 필요하고 3촌에 8촌 해갖고 7층까지 뭐 7대 손까지 계산한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그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14초가 아니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 이게 블록체인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10분마다 블락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거기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띡 했을 때 거기서 60분 동안 기다려야 돼. 10분 동안 기다리고 사실 컨포메이션 되려고 그러면은 6개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60분 기다려야 돼. 60분 기다려. 거기다 또 그걸로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이응론 교수님이 이상한 논문 발표해가지고 저기까지 해킹도 쉽게 돼. 그죠? 더 쉽게 돼. 그러면은 얼마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돼. 저희 같은 경우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22번째 블락에서 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골드는 리커멘데이션은 50블락 기다리라는 거예요. 50블락을 기다리는 걸 리커멘드를 했어요. 50블락이 도대체 몇 시간이야? 도대체 그런 코인,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스케일러빌리티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케일러블하게 들어와서 처리가 되느냐, 얼마나 빨리 처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난 스케일러빌리티가 단어가 늘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쓰면서 늘 기분 나빠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델리게이티드 POS예요. 델리게이티드 POS는 그러지 말고 우리 20명만 추려갖고 20명이 블록 프로듀싱을 하게 하자. 그거예요. P2P 네트워크에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P2P 네트워크가 아니고 우리가 델리게이트를 뽑자. 델리게이트를 뽑는데 몇 명? 20명. 사실은 21명이에요. 20명은 블록 프로듀싱을 하고 1명은 블록 밸리데이션을 해줘요. 21명인데. 왜 20명이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라운드 로빈을 하는데 1분 동안 20명이 돌아가서 3초 동안 3초마다 블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단순한 이상한 논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델리게이트 POS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델리게이트가 21명이 생겨서 이 사람들은 하이 퍼포밍
그 컴퓨터 네트워크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이 퍼포밍 머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갖고 한국의 뭐 표철민 씨 같은 사람은 자기가 회사를 만드는데 160억을 투자를 했대. 델리게이트 POS, 그 EOS, DPOS를 하는데. 그럼 21명이 되면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그 21명이 그 주주차익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주주차익을 21명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처음에 디센트럴라이즈 하려고 그랬는데 센트럴라이즈 됐잖아, 사실은. 이게 이거 외통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통수라 뭐라고 그러지? 양쪽으로 이렇게 장군 받는 거 뭐 외통수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양쪽으로 장군 받아서 어디 갈 데도 없는 거. 양수겹장? 아닌데 뭐 이상한 건데. 저건 그 양쪽으로 다 문제가 되는 거. 우리는 지금 사면 좋아. 진퇴양난.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즈 하려고 POW 만들었잖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퍼포먼스가 안 나는 거야. 스케일러블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전기값 많이 들어간다고 전기값 써갖고 했는데 스케일러블하지 않는 게 무슨 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델리게이션을 뽑자고 21명을 뽑아요. 21명 뽑아갖고 다 돌리기 시작하는 게 DPoS 쓰는 네트워크들인 거예요. DPoS 쓰는 네트워크들, 그 크립토 플랫폼들은 이제, 카다노나 아니면 EOS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DPoS들 굉장히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냐면은 이게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풀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요. 근데 참 아쉬운 거는 일단 표철민 씨가 자기가 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투표 갖고 하거든요. 투표 받아서 들어갔어. 그래 델리게이트가 됐어. 그럼 자, 이 160억 들였는데 160억 들여갖고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내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는 20명이 들어가 21명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바뀔 그 가능성은 아예 없고 역사상 21명이 지금까지 DPoS를 쓰는 네트워크 중에서 델리게이트를 바뀌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뒤돌아보는 걸 이제 시작을 합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건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 비잔틴 장군 문제만 얘기를 했어요. 비잔틴 장군 문제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왜 중요한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왜 나왔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코인이 50만 개 만들어졌다고 그럴 때 50만 개가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처녀가 애를 베도 이유가 있다고 우리 옛날 속담에 있잖아요. 실제로 다 이유가 있어. 실제로 50만 개 아니 물론 사기꾼이 나 돈 벌기 위해서 만들었어. 이거 빼고 코인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일 중요한 코인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왜 암호학을 이용했는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설명을 했어요. 그죠? 암호학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왜 필요했을까? 이더리움은 이게 20살짜리 뷰테리라는 젊은이가 보기에는 19살, 그 당시에 19살이었다는 걸로 생각합니다. 19살짜리 뷰테린 생각할 때는 이게 그 비트코인이 유슬리스한 거예요. 유슬리스 하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유슬리스 하잖아. 무슨 우리 4차 산업혁명 저 달나라가는 얘기 하는데 사실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줘.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무슨 달나라를 가냐 말이지. 소 달구지에다 그 저거 만든 그 스팀 엔진 그 가마솥 스팀 엔진도 아니고 가마솥이죠. 가마솥 달아놓고 무슨 달나라를 가냐 말이지.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useless. 그런데 뷰테린이라는 친구는 useless가 왜 useless 하냐 이러고 생각한 거예요. useless가 왜 useless 하냐면 이 친구는 약속이 안 돼. 약속이.
뷰테린 크립토 화폐 비트코인이 만들어 놓은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3자의 개입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 그거잖아.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유슬리스한 이유는 뭐냐? 뷰테린 생각하기에는 약속이 있어야 돼, 약속이.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약속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너한테 돈 이거 100개 코인을 보냈는데 네가 그 대가로 보내줘야 돼. 이 약속이에요, 약속. 계약이야. 근데 우리가 모든 거래에 다 약속이 있는 거야, 약속이. 그죠? 그게 없으니까 유슬리스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 친구. 물론 내가 가서 너 유슬리스하니까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따로 물어본 적은 없어. 그죠? 뷰테린이 아직 나를 모르니까. 근데 보세요. 그래서 약속을 할 수 있는 걸 얘가 만들어준 거야, 이 친구가. 이 약속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계약서 형식으로 만들어주기야.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계약서 형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커피를 한 잔 살 때라도 돈 주면 커피 줄 거라는 관습적인 약속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그거 없이 다 알고 하니까 된 거지만 사이버 공간이잖아.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돈 보냈으면 너 뭐 보내야 돼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시스템이 그걸 엑스큐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토노머스하게 엑스큐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뷰테린이 약속이라는 걸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뷰테린이 만든 게 2.0인 거야. 지금 50만 개 만들어준 거에서 블록체인 2.0 하고 부르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겠지. 약속 집어넣는 게 그렇게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뷰테린은 그런데 좀 다른 게 이걸 계약서는 다 여기로 때려 넣을 수 있었으면 좋았던 거예요. 그죠? 계약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계약서를 다 캡처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파워풀해야 되는구나. 그냥 파워풀한 게 아니고 졸라 파워풀해야 되는구나. 그죠? 졸라 파워풀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전문 용어로? 튜링 컴플리트네스. 우린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튜링 컴플리트 해야지 뭐든지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튜링 컴플리트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튜링 컴플리트니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크립토그래피만의 솔루션을 갖다 썼고 이 친구는 컴퓨터 사이언스 솔루션을 가지고 써서 튜링 컴플리트하게 이 세상의 모든 컨트랙트를 캡처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잘 안 됐지 사실. 그죠? 저기도 그 튜링 컴플리트 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는 다음 주에 그 이더리움 그 강의하시는 분이 와서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그래갖고 코드 is law. 그러고선 모든 코드가 법적인 그 임플리케이션까지 다 홀드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더리움을 만들어준 거예요. 멋있어, 그죠?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크립토그래피에서 시작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넘어갔어요.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우리가 21명이 저기를 집정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어. 과두체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가버넌스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요. 이거 틀렸잖아.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데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방법은 별로 없고 그거 가버넌스의 문제가 너무 이상하게 됐어. 이러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버넌스에 관한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고 지난번에 저기가 누구야 박창기 대표 왔을 때는 팔리아먼트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박창기 대표 같은 경우도 이거 스케일러빌리티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페더레이션을 만들 거냐? 팔리아먼트를 만들 거냐? 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디베이트를 많이 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진 거죠. 그 DPoS라는 그 프로토콜하고 그 컨센서스 메커니즘하고 맞물려갖고 가버넌스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폴리티컬 사이언스 문제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만 문제가 풀리면 되는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갖고 센트럴라이즈 해주지 않으면. 근데 그거보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닥터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저기 가가지고 그 미국 세넷 그 커미티에 가가지고 니네들 크립토커런시를 너는 당신 저기 뉴욕 대학교 교수예요. 우리나라에 와 4월 7일인가 4월 6일. 이 사람이 하는 나 이 사람을 좀 이 사람하고 디베이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디베이트를 안 시켜줘가지고 이 사람이 보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뉴욕 그 상원 의원 히어링에 가고 하는 소리가 그거야. 크립토커런시는 mother and father of all the scams and bubbles 그래요. mother and father of all the scams and bubbles. 자, 여러분들 투표합시다. 이거 버블이에요? 스캠이에요? 여태까지 이제 저 POW, POS 뭐 문제점 다 봤잖아.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 뭐 스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닥터 유. 닥터 유? 유시민 씨. 유시민 씨는 뭐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 이 사람은 유시민 씨는 일반 시민 소 키우다가 그냥 올라가고 그건 아니야 이런 사람이고, 그죠? 그 사람 얘기했을 때 소는 누가 키우는지 그냥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문송하지만 뭐 이건 사기랍니다 이러고 얘기하시니까 믿음이 안 가는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경제학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 크립토커런시에서 they're all mother and father of all the scams and bubbles. 맞아요? 투표해봐, 투표. 우리 학생들, 교수님들 빼고. 투표. 스캠스 앤 버블스. 하나도 없어요? 아니라는 사람. 스캠스 버블스 아니라는 사람. What is scary, you know? scary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스캠스 앤 버블스라고 그러면 지금 한 학기 동안 드는 거 완전히 개뻥 듣고 있는 거야.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스캠스 앤 버블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냥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포지션에서. 그죠?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We have to listen to him. 자, 보세요. 지금 암호화폐가 지금까지 제대로 만들어진 게 있냐고. POW, 비트코인, 여러분들 문제들 다 봤어. 문제들 다 봤어. 지금 이거 다 해킹 쉽게 당하고 여태까지 임뮤터블 하다며. 뭐가 임뮤터블한데? 이러고 물어봐야 돼. 뭐가. 그리고 이거 다 해킹 당하는 거 우리 이론적으로도 가능하잖아. 이러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누구 사이드냐면 나는 닥터 루빈이 사이드예요. 문제 있잖아. 문제 없다고 그러지 마. 문제 없다고 그러지 마. 문제 있어.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문제 있어. 문제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픽스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픽스 어떻게 할 건데? 인공지능 가지고 좀 설명을 합시다. 인공지능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 인공지능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갖고 지금 닥터 루비니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코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블록 프로듀싱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룹이 200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블록 프로듀서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만 명, 3만 명 이러고선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200명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요 차익은 누가 다 가져가? 200명이 가져가는 거야. 저기는 누가 다 가져가? 그 디포스 그 이오스나 카더는 누가 다 가져가? 21명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죠? 2013년까지 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지니 계수는 뭔지 알죠? 소득 불평등 계수. 소득이 어떻게 불평등한지, 어떤 이제 경제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 참여자들한테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득 불평등 정도가 1이면 완전 불평등이에요. 제로면 완전 평등이고, 보통 OECD 국가들은 0.3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좀 높아갖고 0.4, 뭐 이거에 가깝고. 좀 잘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는 0.7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2013년까지 0.99. 요즘은 좀 내려갔어요. 이더리움은 0.99. 카다노는 0.999999. 진위 계수로 봐서 여러분들 우리가 탈중앙화 얘기했잖아요. 내가 맨 처음에 탈중앙화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탈중앙화부터 시작해서. 탈중앙하자는 게 뭐예요? 네트워크 탈중앙하자는 거 아니었잖아, 사실은. 처음에 시작점부터. 그래서 닥터 루비니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카노믹 포인트 오브 뷰. 이카노미스트로서, 경제학자로서 이거는 21명이 가져가는 게, 생각해 보세요. 21명이 주주차익을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고. 스캠이라고 얘기해도 맞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99인데 뭐 0.9999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오스의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00만 명 된다고 치자고. 많지는 않아요. 항상 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명 되는 걸로, 3천만 지갑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오스 같은 건 한 100만 명 된다고 치자고요. 100만 명 중에 21명이 가져가는 거예요. 주주 차익을. 나머지는 어떻게? 21명한테서 사야 되는 거야. 그죠? 이 스캠스 앤 버블사가 아니라 스캠스 앤 버블사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봐요. 우리가 100명, 여기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이 노동을 했어. 부가 창출이 됐어. 그러고선 부가 창출된 게 100불이 생겼는데 그 100불을 내가 다 멍셔. 그냥 먹어치워. 그리고 나머지 99명은 나한테 와서 사가야 돼. 그죠? 이런 경제체제를 우리가 왜 보고선이 있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걸 다 알지 못했어. 처음에 P2P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을 때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소달구지만 생각한 거지. 소달구지에다가 가마솥 붙이면 앞으로 가지 이러고 생각한 거지, 브레이크가까지 필요한 줄 우리가 몰랐잖아. 사실은 퀴노는 그것 때문에 사고를 내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와요. 비운의 참 발명가인데.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0.99인데 네 0.999999 갖고선 이게 사실은 이게 시스템이 맞니? 하고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개떡이잖아.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왜 그거 사고 있니? 이거 왜 돈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니?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어느 순간 돈이 많이 올라갔고 자기도 21명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게 잘 될까요? 안 돼요. 틀린 거야. 시스템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이거 만든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탐욕스러워져.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탐욕의 근거를 두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그죠? 여러분들 코인 지금 오늘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인 살려고 그러는 건 왜 사요? 그게 갑자기 100만 배 된대. 이것 때문에 돈 살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이거 P2P 경제를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즈 해갖고 제3자의 그 개입 없이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런 철학을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니 코에피션트가 0.99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비헤이브 할지 시뮬레이션 해본 적도 없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하거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제학자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야. 경제학자들이 실제로는 경제를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야. 경제학 중에 게임 티어리 중에 메커니즘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메커니즘 디자인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메커니즘 디자인은 어떤 거냐면은 메커니즘 디자인은 게임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떤 게임이 있어가지고 게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비헤이브 할까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주고 그거 따져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메커니즘 디자인은 리버스 게임 티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웃풋이 나와서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다를 가지고 거꾸로 해갖고 게임을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메커니즘 디자인. 우리는 저런 게 필요한지 몰랐어. 여태까지 크립토 화폐 만드는 사람들이 저런 게 필요한지 몰랐어요. 컴퓨터 사이언스인 줄 알았지 다. 아니면 수학 크립토그래피인 줄 알았지. 그래서 저기 예일 대학의 나라야네안이라는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되게 길게 말도 안 되게 써갖고 내가 코트를 하기 되게 나쁜데 If you do not know mechanism design and still design a cryptocurrency, then you do not know. I mean, you are designing a crypto without reading crypto papers. 되게 긴데 실제로 짧게 얘기하면 네가 ABC도 모르면서 대학교 가고 영어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 이 얘기한 거예요. 응? 실제로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계를 필요하고 정말 정교하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비헤이브를 할 때 메커니즘 디자인에서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참여를 해갖고 이 경제 체제를 이제 경제 체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체제를 돌릴 때 아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코인들이 셀프 디스트럭티브 하다고 그랬어요. 프로그램드 셀프 디스트럭션 이거 얘기했어. 그죠? 그냥 가만히 나가도 폭망하게 돼 있어. 이 얘기 하는 거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코인 50만 개 중에 49만 9,900개는 다 폭망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이유를 여태 설명을 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그런 문제를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서바이브 할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이게 서바이브는 되는 거야? 하고 물어봐야 돼요. 비트코인은 서바이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커. 굉장히 커서 되돌리기도 쉽지 않아.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폭망하게 돼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폭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폭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화폐를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메커니즘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실제로 서스테이너블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P2P 네트워크에 이걸 만들었으면 오토노머스하게 다시 얘기할게요. 오토노머스하게 years 동안 이게 지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years and years 지속이 되고 이거 perhaps forever 지속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 거냐. 그러려고 그러면 두 가지 저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self voluntary가 voluntary participation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voluntary participation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incentive가 compatible 해야 돼요. incentive가 compatible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메커니즘 디자인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이게 뭐가 중요한 거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있어야지 된다 하고 저기를 해요. 그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왜 발런터리 파티시페이션이 중요하냐? 사람들이 계속 파티시페이트를 해야지. 너 오늘부터 파티시페이트 해야 돼.
이러고서 얘기해갖고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어떻게 만들어질 건데?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와, 그러면 계속 들어오겠죠? 응? 어떻게든 셀프 파티시페이션, 발런터리 파티시페이션을 해주게 되고, 또 하나는 인센티브가 컴패터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가 내가 원하는 인센티브가 아니면은 다음에 사람들이 안 들어와. 아까 얘기했죠. POS의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스테이크 만들어 놓고서 그냥 그 다음에 안 들어와.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센티브가 컴패터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빠져버려. 안 와.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은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단체 만들 때도 뭐 학생회 이런 거 만들 때도 뭔가 인센티브 컴패터빌리티가 있어야지. 인센티브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는 거를 합치를 해줘야지. 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게 있어야지 그게 내가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지금 시간 끝날 때 됐는데 7시. 6시 40분인데. 아씨. 저거 인센티브 컴패터빌리티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니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인데 0.99입니다. 이거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은 인공지능 부분을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을 한 번 더 주세요 이제. 인공지능 부분을 인공지능이 왜 중요해지냐면은 인공지능을 블락 프로듀스로 만들면은 뭐가 되냐면은 여태까지 블락 프로듀서 뭐가 제일 쉬워지냐면 블락 프로듀서를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 에이전트로 만들잖아요. 그럼 블락 프로듀서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 머신한테 인센티브 주는 코인 주는 거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인센티브 블락 프로듀서만 하게 만들어주면 돼. 그죠? 그러면 나머지 갖고 사람들한테 주조 차익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인공지능이 중요해지는데 인공지능 사용하는 방법은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인공지능의 트렌드를 몇 개를 얘기한 거예요. 카테고리를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인공지능을 넣는 방법하고 인공지능에 블록체인을 넣는 방법하고 인공지능에 블록체인에 인공지능을 넣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제가 만드는 거는 블록체인에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인플로이 하는 방법. 그게 우리 만드는 코인의 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갖고 나누냐, 수학식으로 막 써가지고 수학을 뭐 해갖고 하면은 잘 풀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나중에 시간 나면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닥터 루비니로 다시 돌아가면은 he was looking at this problem the way he is good at. 이코노믹스 포인트에서 보면은 사기야, 사실은. 21명이 다 가져가잖아. 그거예요. 맞잖아. 근데 우리도 얘기해야 돼. 그건 맞아. 이래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럼 어떻게 풀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인공지능으로 풀자 이거죠.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You cannot solve the problem the way that with the same thinking that you used when you created them.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블록체인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는 조잡해. 사기밖에 칠 수 없는 기술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나 같은 사람만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웃어버리니까 내가 결론을 내가. 그런데 조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줄 수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50만 개는 완전히 개뻥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은 내가 만드는 교수 그만두고 내가 교수 그만뒀다는 얘기했죠. 창업을 했는데 학교에서 교수 창업 안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그만두고 에라이씨 그러고선 그만두고 내가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게 되게 어렵다 이 얘기하는 것 중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거 더럽게 어려워. 하지만
내가 만드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코인이다. 이 얘기 하려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은 마이크 보여주세요. 근데 물 좀 있으면 물 좀 하나 더 줄래요? 어디 물이 없네. 물 다 마셨나 보다. 물이 큰 물이어야 되는 조금만 물로 주셔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떠들다 보니까. 네, 질문은 여러분들 그냥 막 해도 돼요. 막 던져도 돼요. 뭐. 그래야 재밌지. 질문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학번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 배지환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AI로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 시스템을 블록을 제너레이트하는 걸 만들면 이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에이전트를 이제 운영하는데도 그 전기료가 그렇지. 그런 것도 분명히 사람이 통제해야 되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사람이 결국 관여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거기에 보면은 내가 여기 보면 여기 써놨을 텐데 인공지능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건 뭐야?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그 속성이 우리가 빌드할 때 속성이 필요한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에서부터 일단 인디펜던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있으면 여기 지금 아까 비잔틴 장군 프로블럼을 조금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비잔틴 장군 프로블럼이요. 왜 어렵냐면은 배신자가 있어서 그래요. 인공지능을 우리가 배신하지 않게 설계를 할 수 있잖아 사실. 그래서 비잔틴 장군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값은 누가 낼 거야 하면은 주조 차익 생기는 거 있잖아요. 주조 차익 생기는 거에서 인공지능 돌리는 값은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그 정도는 굉장히 주조 차익 중에서 굉장히 조그만 부분만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는 일상에서 쓰는 코인이고 하나는 보통 코인인데 일상에서 쓰인 코인은 그 보통 트랜잭션 피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카드 쓸 때 카드 그 트랜잭션 피 받잖아요. 그래서 비자 카드도 돌아가고 신한은행도 먹고 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면 그런 게 돈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오퍼레이션 코스트는 그런 데서 다 빠져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그 전기 값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취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모든 문제가 복잡해져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없애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DPoS 시스템에서 스테이크홀더의 지분에 따라서 그 보팅의 바이어스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진 스테이크홀더가 지지하는 그 밸리데이터가 뭐 커뮤니티에서 모두가 봐도 이거는 좀 커럽션을 지향하는 그런 밸리데이터를 지향할 경우에 커뮤니티 자체에서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나요? 지금 그게 이제 POS인데 POS에서는 그런 거를 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DPoS는 실제로는 이제 그 EOS 같은 경우 지금 고래가 4명이 사실은 나머지 17명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더 나쁜 거는 그 사람들이 21명이 그 자기네들 보기에 이게 누군가가 이상한 트랜잭션을 올렸다 그래갖고 그 트랜잭션을 임의로 지워버리는 일들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갑자기 우리가 놀란 게 우리가 임뮤터빌리티를 우리가 최선의 지고의 선으로 생각한 게 임뮤터빌리티인데 임뮤터빌리티를 날려버리면 우리 그러면 블록체인에 입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굉장히 큰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EOS 그 커뮤니티 위에서. 그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컬루딩 할 때 날려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DPoS는 아예 없고요. 실제로 그거를 프랙티스를 하고 있고 컬루딩하고 하는 걸 프랙티스를 하면서 그게 그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있고 21명이 독재를 하고 있고 POS는 사실 뭐 그 저거 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저거 하는 거는 이제 페널티 주는 건 있는데 페널티 주는 거밖에는 그 미리 만들어 놓은 페널티 주는 거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질문 되게 좋았어요. 내가 강의를 너무 잘해갖고 질문할 게 없나 봐. 아, 네. 1학번 구자빈이라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강연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일단 그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들의 강력한 허점들을 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스캠적인 성격도 강하고 이제 버블이 생각보다 많이 굉장히 규모적으로 크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셀프 디스트럭티브 하기 때문에 그게 붕괴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 생각도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언젠가 그 임팩트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임팩트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어떤 규모로 그 버블이 이제 실제로 리비얼됐을 때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거 되게 어려운 얘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12.5개잖아요. 그 비트코인이 대부분 주도를 하거든요. 거의 비트코인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12.5개인데 이게 2010 가만히 있자 2010 내년에 그게 반으로 줄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4년 후에 다시 반으로 줄잖아요. 내년부터는 약간의 그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나중에 그 반으로 줄었을 때는 좀 심각하게 사람들이 그 느낄 정도로 비트코인의 붕괴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붕괴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붕괴를 불러올지 아니면 그 대안이 어떤 획기적인 그 박사님의 제시라든지 그래서 아니 그거야 뭐 내 거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 수 그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인센티브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점 몇 개로 3.75개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12.5개에서 6.75에서 6.몇에서 3점 몇으로 줄은 거죠. 3.125로 줄은 거잖아요. 3.125로 줄었을 때 그 인센티브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마이너들이 돈을 만들어야 되죠. 그 트랜잭션을 늘리든지 트랜잭션 수를 빠르게 하든지 뭐 하는 방법들이 지금 사이즈를 크게 하든지 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만들어질 거냐 안 질 거냐에 관한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줄어들면서 그거 마이닝 인더스트리가 붕괴가 돼버리면은 비트코인이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2040년까지 가면 확실하게 이제 저기가 되겠지만 그 전에 이미 지금 4년, 5년 전에 5년 후에 오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좀 조금씩 디베이트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트코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뭐 쓸 데도 없어가지고 다 쓰레기잖아요. 먼지잖아요. 아니 실제로 50만 개 중에 49만 9,999개가 비트코인 제외한 거 다 쓰레기잖아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빼놓고. 혹시 질문할 사람 없으면 예. 해도 될까요? 그 시간 예, 얘기하세요. 그 이제 저는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한국의 몇몇 그 8개. 그러니까 이제 거의 과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상황이 저는 블록체인이 이제 가지는 장점인 트러스트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의 양심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완전한 시스템이 전혀 아니잖아요. 사람의 양심은 도둑 심보가 훨씬 큰데 요만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양심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큰 돈을 다루는 건데 사람의 양심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도 문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지금 신뢰를 허위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이 조작된 신뢰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일루전이죠. 그죠? 일루전.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10블락마다 하나씩 돈을 뺄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사람들이 안 뺄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거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거 일루전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튼튼한 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벽한 일루전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그 버블은 이제 그 일루전을 사람들에게 리비얼 됐을 때 그 신뢰도가 보장되지 못하잖아요. 리뷰를 안 되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신뢰도는 이미 깨져 있는데 사람들은 믿고 있잖아요. 믿고 싶어 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오픈될 정도로 이렇게 스캔들이 될 정도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골든 구스니까 골든 구스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악착같이 그거 막을 거잖아요. 그죠? 뭐 또 다른 질문.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강의자들은 이거 엄청나게 해갖고 4차 산업의 그 기반이 될 거다 이러고 얘기하실 때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제가 혹시라도 그 나중에 질문할 때 이영환 박사 대표가 저를 와갖고 저딴 소리 했는데 전혀 딴 소리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세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진짜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고, 근데 저는 AI 쪽에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AI 쪽에서 질문 드리면은 AI는 대부분 100%를 가정하지는 않거든요. 정확도가 높다고 해도 뭐 98%, 뭐 99%막 그러지 완벽한 100%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데. 과연 이 AI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었을 때 문제없이 정확하게 동작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공지능 전공자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공자라서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건데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학생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뉴럴 네트 스트럭처를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뉴럴넷 스트럭처 가지고 우리가 집어넣어서 얘기할 때는 그거에 맞게 우리가 저기를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99%니까 그냥 1% 그냥 참아도 되는 알고리즘이야. 이러고선 얘기하면 되게 나쁘잖아요.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이라는 말 쓸 때부터 저는 확 그냥 저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저기가 인공지능 기술들을 적절한 데에다 갖다 넣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아까 인공지능 부분 보면 내가 네 가지 기술을 갖다 쓰거든요. 네 가지 기술 중에 어떤 거는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갖다 쓰고 어떤 거는 룰 베이스 시스템을 갖다 쓰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장 룰 베이스 시스템을 써서 필요한 데는 룰 베이스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런 다른 거 써야 되면은 거기다 멀티레이어드 네트워크를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혹시라도 와서 저기 할 사람들은 프로그램 할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도 돼요. 4학년 없나? 자, 또 질문 없어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오성이라고 하는데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중에 바꾼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에코버스 지금 만들고 계신 거 자체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완벽에 가까운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문제는 이제 생태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에서 이제 많이 모였을 때만 이게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에코버스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타겟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아니면 사람들 어떻게 더 유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거의 마케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교수가 하는 거라서 다소 이제 이론적이긴 한데, 일상에서 쓸 수 있는 POS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 엔드포인트 어떻게 만들어주냐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론은 그런데 엔드포인트에서 얼마나 그 이즈 오브 유즈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결정이 될 거고, 그게 뭐 카카오에서 월렛 만들어서 돌리고 삼성에서 월렛 만들고 돌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저거를 컴퓨팅 엣지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삼성 월렛이나 아니면은 그 카카오 월렛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카카오 월렛은 정말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솔루션이 없고요. 아, 큰일 났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저도 결국 이제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을 지향하게 되면 누구나 참여해서 저가 이제 저에서 만드신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채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머신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거로 가서 이렇게 참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또 제안하시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 즉 블록체인 생태계에 들어간다 한다면 저게 블록 프로듀서가 돼야 될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지금 개인이 블록 프로듀싱을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블록 프로듀싱을 하기 때문에 제 말은 이제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소유는 그냥 월렛을 그냥 소유하고 거기 하면 되죠. 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블록 프로듀서가 그냥 머신 에이전트가 돼버리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다 그냥 엔드 유저가 되는 거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끝내야 될 것 네, 여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같아요. 감사합니다.